질문 없어? 12번 55쪽에 12번. 네, 55쪽에 12번입니다. 자, 남자 5명, 여자 2명이 한 줄에서 영화를 보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아서 영화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뭐 의자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그거죠. 남자 5명과 여자 2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지. 일렬로 세우는 건데 남자 5명을 어떻게 하고 싶다? 남자 5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다. 그죠? 이웃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 이제 한 명처럼 취급해 주는 거지. 남자 5명을 한 명처럼 취급을 해줘요. 그럼 이제 여자 2명이 더 있으니까 여자는 이렇게 쓸게요. 여자 1번, 여자 2번. 자, 이렇게 있으면 띵띵. 총 몇 명이라고 봐야 돼? 처음에는 3명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남자 5명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3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3팩토리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묶어놓은 이 5명, 남자 5명끼리의 순서를 또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5명 사이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5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래서 3팩토리얼과 5팩토리얼을 곱한 것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3팩이면 6이고요. 5팩토리얼이면 120이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720. 그치? 그래서 그냥 이웃하게 줄 세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54쪽과 55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풀었니? 네. 풀었어? 질문 없어? 수호 질문 없어? 하영아 질문 없어? 네? 하영이들? 네. 7번이요? 자, 7번 어서와. 7번은 수목원에, 재현 앞에 앉아. 앞에 수목원의 산책로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에서 출발하여 입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허브 정원과 침엽수 정원을 모두 거쳐서 야생화 정원으로 간다. 그럼 그냥 쓰기 편하게 여기를 A, B, C, D 이렇게 잡아보면 A에서 출발해서 B와 C를 모두 거쳐서 D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코스를 써줘야 되겠죠?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가거나, 또는 A에서 C에 먼저 갔다가 B에 갔다가 D에 가거나, 이렇게 두 코스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은 하영아,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결국 그럼 이 코스는 몇 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죠? 곱하는 거니까 세 가지라고 봐야 되고, 자,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건 두 가지. 그럼 이것도 곱하니까 얘는 몇 가지? 12가지. 그러면은 마지막 답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더하는 거죠. 그쵸? 네, 요렇게 가는 것과 어서와 요렇게 가는 것은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든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하고 12를 더해서 1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55쪽까지 숙제 중에 질문 있으면 해봅시다. 55쪽에 8번은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어서오세요. 자, 민영아, np3이다. np3. np3이면 어떻게 쓰는 거였지? np3 어떻게 쓰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그쵸? n에서부터 순서들 이렇게 3개 곱하는 거였죠? 이게 np3이었는데 그것이 뭐랑 같다 그랬냐면 6n 괄호 n-2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좌변 우변에 n 날려버리고요, n-2도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럼 남는 거는 n-1은 6인 거니까, 그죠? n 값은 당연히 7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자, 또 55쪽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문 좀 닫아줘, 강현아.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복습 살짝 해보고 이제 마지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순열과 조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순열은 뭐였니? 순열. 명재야, 순열이 뭐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열이면 NPR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어떤 뜻을 가져요?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쭈루루룩 나열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주어가 O, P, 3 그러면 계산 어떻게 했었더라? 정연아 계산 어떻게 했었더라? P야 P, C 아니고 P야. P는 그냥 곱하기만 하는 거였어요. 분모 없어요. 아니 어제 한 건데 어제 어제 순열 조합했는데 오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슬프다 진짜. 재현아 그래 네가 해봐. 5P3이 뭐야?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몇 개를 곱한다? 3개를 곱한다. 정현이 기억나니? 5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요게 순열이잖아. 그치? 왜? 5명이 있는데 A, B, C, D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이렇게 3명을 줄 세우는 거 이게 순열이었잖아. 그치? 주여가 요 자리를 채울 때는 선택권이 몇 개가 있어요? 5명이 있다니까 사람이? 5개가 있겠지.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사람을 선택할 때는 선택권이 몇 가지 있어? 4가지가 있겠지. 앞에 한 명 세웠으니까. 그럼 세 번째 칸을 선택할 때는 선택권이 몇 가지 있어요? 3개 있잖아. 그래서 5, 4, 3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것이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응? 자 그러면 승우야 4 팩토리얼은 뭐였지? 4 팩토리얼? 그죠? 얘는 그냥 4명을 다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이었죠. 4명 중에 4명 모두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지. 그치? 자 그럼 성빈아 7P2는 뭐야? 7 곱하기 6 이렇게만 곱하면 되죠. 그쵸? 2개만 곱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이 순열이었습니다. 순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는 뽑아가지고 순서까지 부여를 해야 된다. 순서까지 정해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럴 때 순열로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란 NCR 이렇게 C라는 문자로 표현하는데 강혁아 조합은 무슨 뜻이었죠? 조합은 무슨 뜻이었죠? 순열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순열은 방금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순서대로 쭉쭉쭉쭉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재현아 너 일로 와. 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자 조합이란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죠? 순서는 배열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는 것.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라 그랬냐면 먼저 NPR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줬을까? 우리는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조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뽑혀있는 R명들 사이에 순서를 없애준다라는 개념으로 밑에다가 윤지야 뭘 붙였죠? R 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를 부여한 것에서 R 팩토리얼을 나눠버리면 이 R개들 사이에 순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것이 NCR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계산해볼까? OC2다. OC2다. 혜원아 어떻게 계산했죠? 분자는 5.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불러줘. 5 곱하기 4 하고 분모를 어떻게 해? 왜 3팩토리얼이죠? 5C2인데 2 팩토리얼. 그쵸? 요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2분의 20이 돼가지고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합이었습니다. 조합. 그치?
자, 양하영 해볼게요. 7C3은 어떻게 하자, 영아? 분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분모는 그죠?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가지고 요렇게 싹 지워버리고 답은 3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합이었습니다. 자, 주여기도 하나 해볼게요. 8C5를 만났어. 주여가 8C5. 자, 근데 요런 거는 조합의 특징이 있어요. 8개 중에서 5개를 뽑는다라는 이 조합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항상? 승우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쵸? 8개 중에 5개를 뽑는 건 항상 5개 뽑고 나면 3개가 남기 때문에 8개 중에 3개를 뽑는 것과 그 경우의 수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8C5라고 나와 있으면 얘에서 얘를 뺀 값을 이용해서 8C3으로 언제나 바꿀 수 있어. 그럼 이제 주혁이가 계산해봐. 8C3은 계산 어떻게 해? 분자가 8 곱하기 7 곱하기 6. 분모는 8C3을 계산하는 중이야.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3이 1이 6이니까 요렇게 날라가서 답이 뭘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조합이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순열 조합에 대해서 몇 C 몇이나 몇 P 몇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에 계산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할 거냐면 이 문제를 순열로 푸느냐 조합으로 푸느냐. 조합으로 푼다면 이게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 조합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데 이제 식을 세워보는 것이 오늘 마지막 할 일입니다. 자, 58페이지로 갈게요. 58페이지. 순열조합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책이 아무래도 이제 얇은 책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한 거 추가하고 싶은 것들은 그때 필기하면서 할게요. 자, 유형 3 보면 어떤 농구팀에 두 선수 A, B를 포함해가지고 12명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A, B를 포함해서 전체 12명인데 이 중에서 경기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뽑는데 근데 A, B가 이 모두 포함되도록 뽑는데요. 똑바로 앉아. 뒤지 말고. 자, 12명 중에 원래는 12명 중에 5명 뽑는 거였는데 자, 5명을 뽑는 거였어. 자리가 5자리 있었어. 그런데 이미 그 5자리 중에 2자리는 어때요? 이미 누구로 정해져 버렸어? A, B는 무조건 뽑으래잖아. 얘네들이 뭐 에이스인가 보지. 잘하는 애들인가 보지. 그래서 A, B는 무조건 주전에 포함을 시키래. 그러니까 주전 5자리 중에 2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 3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요 3자리만 채우면 돼. 그럼 이게 몇 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고 봐야 돼요? 원래 전체 선수는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중에 A, B 두 친구는 이미 이 자리에 들어갔거든. 그러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 10명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3명을 뽑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미 뽑아진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미 뽑지 않기로 결정된 친구들 이런 애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중에 내가 필요한 인원수만 뽑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의 문제죠. 국어. 문제가 무슨 상황인지만 알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건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가연아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네,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이 자리에 들어갈 애들은 순서 관계없이 그냥 3명을 뽑는 거니까 10C3이고요. 주역이 계산 어떻게 해? 네. 분모는? 자, 그러면 3은 9랑 약분시키고 2는 8이랑 약분시키니까 답은 뭘까? 120. 그렇죠. 답은 1번.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잘 생각해 가지고 그럼 이게 실제로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되는구나. 이걸 판단 내린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두 문제 다 지금 해볼게요. 3-1번과 3-2번. 일단 문제를 충분히 읽고서 이 상황이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가? 이것만 잘 판단을 내리면 되거든요. 자, 두 개 해봐. 3-1번, 3-2번. 답 찾아보세요. 해볼게요. 3-1번 이거. 자, 문제를 딱 읽어보면은 결국은 주어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10개 중에 5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은 분모는 54321이고요. 54321 분자는 19876이죠? 19876입니다. 자, 여기서 19876 다 곱하지 마시고 약분 다 해준 다음에 출발하는 거야. 2, 4, 8 지우시고 5 지우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요거랑 지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남은 게 2, 3, 7, 6이니까 6 곱하기 6에다가 7 곱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252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요 10C5라는 것을 쓸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면은 빨강이 있고 녹색이 있고 검정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색 색연필 해가지고 총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빨강, 녹색, 검정에 다른 색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5자루의 색연필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5개를 뽑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고 싶은데 이미 빨간색, 녹색, 검은색은 제외하래요. 그러면 얘네 셋은 후보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후보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성빈아, 지금 상황은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7개 중에 5개를 뽑는 건데 우린 이걸 항상 7C2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다음 몇일까요? 21이죠? 그죠?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21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 봅니다. 그 밑에 유형 4번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이게 되게 유명한 유형이에요.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유형이에요.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얘들아. 이런 유형을 우리는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라고 불러요. 여사건. 여사건의 여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배웠던 것 중에 뭐랑 똑같은 여일까? 여집합의 여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여집합이라는 게 뭐야? 이거 빼고 나머지 바깥에를 여집합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사건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그 경우의 수에 반대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반대 경우의 수를 찾아서 그걸 전체에서 빼는 방식이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자, 왜 그렇게 푸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른 5명, 아이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4명을 선발을 하는데 적어도 어른 1명이 포함됐으면 좋겠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어른이 1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4명 중에 적어도 어른이 1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아, 무슨 뜻이야? 적어도 어른이 1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꼭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어른이 1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른이 1명이어도 괜찮고 또는 말 좀 해줘. 2명이어도 괜찮고 또는 3명이어도 괜찮고 또는 4명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적어도 어른이 1명이다 그랬으니까 어른이 1명 이상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만약에 있는 그대로 이 문제에서 말한 이 사건을 그대로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냐면 어른과 어린이가 있을 때, 자, 적어도 어른이 1명이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어른이 1명, 어린이가 3명이거나 어른이 2명, 어린이가 2명이거나 또 어른이 3명, 어린이가 1명이거나 어른이 4명, 어린이가 0명인 경우 몇 번 계산을 해야 돼? 4번이나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적어도 어른이 1명이 포함된다라는 이 말에 반대를 생각해보면 어때? 반대. 어른이 1명도 없다가 반대잖아요. 그지? 적어도 어른이 1명이 포함된다. 이거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두 어린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쵸? 그러면 모두 어린이다. 이거를 계산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 이거 4개 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직접적인 상황보다 그 상황의 반대 상황이 훨씬 간단해요. 모두 어린이다. 이거는 그냥 아이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이런 뜻 아닌가? 아이만 4명을 뽑는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면은 모두 어린이가 뽑히는 경우는 아이 4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몇 가지라고 봐야 돼 이거? 사시사는 몇 가지지 얘들아? 사시사는 무엇과 같을까? 사시 0과 같아서 이거는 1입니다. 1.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생길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요 한 가지만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의 반대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요 한 가지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른이고 아이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요? 9명 있잖아. 그 9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 요게 전체 경우의 수 아닐까? 그지? 어른 아이 상관없이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거기에서 방금 찾은 요 한 가지 요것만 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여사건을 활용하는 문제의 패턴입니다. 자, 굿시사 계산해 볼게. 굿시사. 현준아, 굿시사 어떻게 계산하지? 8, 7, 나누기 4, 3, 그치? 자, 그러면은 4, 2, 8 지워버리고 3, 6, 2 이렇게 하면 자, 이거 얼마예요 전체가? 126가지지? 그치? 126가지 중에서 적어도 어른이 한 명이 포함된다의 반대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네, 그래서 126에서 반대 경우 한 가지를 빼가지고 답은 125, 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여사건을 활용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것 중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4-2번 볼게요. 4-2번 보면 남자 7명과 여자 5명 중에서 4명의 학생을 뽑아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써놓을게. 자, 전체 경우의 수. 전체는 명재야. 전체 경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게 전체죠? 그렇죠. 12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4, 3, 2, 1로 나눈 거라서 4, 3, 12 지워버리고 2하고 5 지워버리면 495인가요? 맞니? 495가 전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생각해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 이거의 반대는 뭘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각각 한 명씩 포함된다의 반대. 모두 여학생. 응, 맞아요. 모두 남자거나 모두 여자인 경우가 이 말의 반대이겠죠. 재현이 이해되니? 적어도 남녀가 한 명씩은 있어야 돼. 이거는 남녀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의 반대. 그러면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모두 여자인 경우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의 반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계산하는 거야. 자, 윤서야, 모두 남자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4명을 뽑았는데 4명이 전부 남자래.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애초에 그냥 누구 중에 뽑으면 돼? 남자 7명 중에 뽑으면 되는 거지. 그치? 모두 남자다. 그럼 남자 중에 4명 뽑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자 7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니까 모두 남자인 경우의 수는 74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윤아, 모두 여자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써야 돼? 그렇죠. 애초에 여자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54가 됩니다. 자, 그럼 74는 재현아 어떻게 바꾸자?
73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3이 1분의 765. 그러면 요렇게 날아가니까 몇 가지? 35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하영 OC4는 뭘로 바꿀 수 있다? OC4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뭐 OC3 같은 거는 뭘로 바꿨었지, 하영아? P 아니고요. OC 몇으로 바꿀 수 있다? 2로 바꿀 수 있다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OC4는 뭘로 바꿀 수 있어? OC1로 바꿀 수 있어요. OC1은 몇 가지일 것 같아? OC 그냥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5가지. 맞니?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민영아 얼마에서 얼마랑 얼마를 빼면 된다? 495에서 그치? 요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반대 상황이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요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치? 네, 이런 게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답은 455가 되겠습니다. 455. 자, 바로 옆에 있는 4-1번에 답 한번 찾아보세요. 4-1번에 갔다 오세요. 1번이죠? 1번. 그쵸? 1번입니다. 하윤이가 한번 식을 얘기해 줄래? 몇 시 몇에서 몇 시 몇을 뺀 거예요? 11C3에서 5C3을 뺀 겁니다. 그쵸? 5C3을 뺀 거야. 우리 양하영 한번 물어볼게. 적어도 가위 한 개가 포함된다의 반대가 뭘까? 모두 가위다? 적어도 가위가 하나가 있다의 반대. 가위가 없다가 반대 아닌가? 하영이가 오늘 밥을 적어도 한 끼는 먹었다의 반대는 뭐야? 안 먹었다잖아. 그러니까 가위가 적어도 하나 있다의 반대는 가위가 없다죠. 가위가 없다는 건 뭐만 있다는 얘기야? 풀만 있다는 얘기야. 풀만. 그치? 그래서 풀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요게 지금 풀만 있는 거죠. 풀만 있는 거. 그래서 전체에서 풀만 있는 걸 빼는 거죠. 계산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뒷장에 6건 문제 하나 풀고 올게요. 61페이지에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잘 생각해봐 이거. 여기에는 적어도라는 말은 없지만 여사건의 의미로 접근해서 풀어야 편한 문제거든요. 자, 61쪽에 10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맞습니다. 3번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두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요. 그 곱한 결과물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가 있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그치? 짝과 짝을 곱해도 짝수고요. 짝과 홀을 곱해도 짝수고요. 뭐 거꾸로 홀과 짝을 곱해도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죠. 누가 나오는 것보다? 홀수가 나오는 것보다. 그지?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그 곱이 홀수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어때요? 홀과 홀을 곱했을 때만 홀수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걸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한 겁니다. 문제에서는 짝수를 물어봤지만 홀수가 훨씬 계산하기 편하니까 홀수를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주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여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지? 그쵸? 8C는 얼마지 계산하면? 28이죠. 자, 그 중에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건데, 곱이 홀수가 되는 건 방금 본 것처럼 홀수만 2개 뽑혀야 되잖아. 홀수만 2개 뽑혀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중에 홀수는 몇 개 있어요? 홀수 4개 있지? 그 4개의 홀수 중에 2개를 뽑는다. 그러면 무조건 홀만 나오겠지. 그래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런 개념이고, 사시는 얼마야 그럼?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28에서 6을 빼가지고 답을 2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지? 요런 게 재현아 뭐에 관련된 문제라고?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다. 여사건.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59쪽 볼게요. 59쪽은 자, 이번에는 순열과 조합이 좀 섞여 있는 문제인데, 유형 5를 보시면 남학생 6명이 있고요. 여학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 3명, 여자 1명을 뽑아가지고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일렬로 세운대요. 그죠? 그럼 이제 일단 뽑아. 남자 6명 중에 3명 뽑아야 되니까, 자, 남자 6명 중에 3명 뽑아요. 6C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자 4명 중에 1명 뽑아요. 4C1이죠. 4C1이죠.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 뽑혔죠? 5명이야? 4명이 뽑혔잖아. 그럼 그 뽑힌 4명을 어떻게 하래? 일렬로 세우래. 일렬로 세우라 그랬으니까 이미 멤버는 결정이 됐어. 이미 4명이 딱 결정됐어. 우리는 그 결정된 4명을 줄만 세우면 돼. 그럼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4 팩토리얼. 4명 중에 4명을 줄 세우는 거잖아. 그치? 뽑는 건 벌써 다 했고, 이미 4명의 멤버는 결정이 됐고, 우리는 그 결정된 4명 사이에 순서만 이제 추가로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4명의 순서를 정한다. 그래서 4 팩토리얼을 요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6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고, 뽑힌 4명들 사이에 순서 정하고, 요걸 쭉 계산하시면 답인데, 6C3은 얼마 하게? 20. 4C1은 4죠. 4 팩토리얼은 얼마죠? 24죠. 자, 다 곱하면 얼마야? 1925번.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뽑으라 그런 만큼 뽑아주고 마지막에 그 뽑힌 애들을 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5-2번도 한번 볼게요. 자, 5-2번은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9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았어요. 3장을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4를 포함하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 있냐? 4를 포함하는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자, 지금 9장 중에서 3장을 뽑을 건데 이미 그 3장 중에 한 장은 어떤 상태야? 이미 내가 뽑을 3장 중에 한 장은 정해져 버렸어. 얼마로 정해져 버렸어? 4로 정해져 버렸어. 자, 그럼 양하영 한번 대답해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몇 장 중에 몇 장을 뽑으면 되는 상황이야? 아홉 장? 하영아 봐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딱 9명 앉아있어. 이렇게 9명. 이렇게 9명이 앉아있어. 자, 생각해봐. 9명이 앉아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 앉아있는 9명 중에서 딱 3명만 뽑아가지고 아이돌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9명 중에서 9명 사람들 중에 3명으로 구성된 아이돌을 한 그룹 만들 거야, 하영아. 근데 이미 그 아이돌 멤버 3명 중에 한 명은 하영이로 찜해놨어. 여기 지금 9명 중에 너 있잖아. 너는 이미 멤버로 찜해놨어. 그러면 이 나머지 2자리를 이제 채우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상황이에요? 그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3장을 뽑는데 근데 4는 꼭 포함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4라는 카드는 이미 뽑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몇 장 중에 몇 장을 뽑으면 된다? 8장 중에 2장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C2가 우선 나와줘야 되겠죠. 8C2가. 그러면 8C2를 해가지고 내가 뭐 3카드랑 9카드를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8장 중에 2장을 뽑아가지고 3카드랑 9카드를 뽑았어. 그러면 3카드랑 9카드를 뽑았어. 자,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숫자 카드가 몇 개가 주어진 거예요? 3개가 딱 주어진 거지. 맞지? 그럼 이제 이 3장의 카드를 어떻게 해야 돼?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걸 이제 배열을 해야죠. 그쵸? 이걸 뭐 394를 만들 건가 뭐 943을 만들 건가 순서를 이제 정해줘야지. 순서를 정해야지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할 일은 이미 뽑힌 3장의 카드를 순서만 배열하는 거예요. 순서만.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곱해야 돼? 뭘 곱해야 되잖아. 네. 뭘요? 카드는 다 뽑았잖아. 네. 숫자를 만든다고 이제. 네. 그럼 얘네 셋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3팩토리얼. 그래, 뽑힌 3장 사이에 순서를 정해야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끝에 3 팩토리얼을 딱 붙여주면 이러면 이제 자연수가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그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8C 곱하기 3팩이면 얼마게요? 네, 16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먼저 뽑아서 멤버는 결정해주고 마지막에 순서 배열해주고 요 순서로 푸시면 돼요. 자, 5-1번 답 찾아보세요. 5-1번. 자, 일단 멤버 뽑아요. 3명 중에 2명 뽑고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 뽑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5명의 멤버는 결정이 됐죠. 그럼 그 뽑힌 5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5명을 일렬로 세운다. 윤서야 어떻게 써야 돼? 5 팩토리얼. 그쵸? 5명을 일렬로 세운다. 5 팩토리얼. 기억나니 주여가? 자, 3C가 얼마니 주여가? 3, 5C3은 얼마니? 10, 그 다음에 5 팩토리얼은 120입니다. 그쵸? 이거 다 곱하면 답은 얼마 나와요? 3,600이 나온다. 그죠? 3,600. 그치?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유형 6으로 가서 유형 6은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형 6에 나와 있는 문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이 들어간 문제고 사실 이런 문제의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옆에다가 문제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점이 이렇게 7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 7개를 찍어준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7개의 점 중에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니? 이런 질문이 원래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봐. 요렇게 원 테두리에 7개의 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 7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연결하면 예를 들면 뭐 얘랑 얘를 연결하면 요렇게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7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항상 우리는 그 2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그건 다시 말하면 7개의 점 중에 몇 개를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직선 하나 만들 때는 점이 2개가 필요하니까 7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수만큼 우리는 직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치? 7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주면 항상 걔네들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냐 물어보면 72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질문은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삼각형은 몇 개입니까?
그럼 민영아, 이거는 뭐만 바꿔주면 되겠어? 그쵸?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3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7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을 뽑았으면은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7개 점 중에 3개를 뽑으면 항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유형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근데 유형 6으로 가보면 자, 조금 문제가 달라져 있어요. 이번에도 7개의 점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7개의 점이 요렇게 배치되지 않고 요렇게 배치돼 있어. 위에 4개, 밑에 3개 이렇게 배치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이거는 7C2라고 쓰면 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안 되죠. 왜 얘는 7C2가 답이 안 될까? 왜? 이것도 점 7개고 이것도 점 7개인데 왜 얘는 7C2 하면 안 돼? 무슨 차이가 있죠? 대답 좀 해줘봐. 무슨 차이가 있죠? 어? 직선이에요. 그 직선에 있어서 뭐가 그래서 뭐? 점이 다 나란히 있어요. 뭐 그 말도 맞는 말이다만 결정적인 거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 이 빨간 점들은 어떤 두 점을 뽑아서 연결을 해도요 같은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뭐 이렇게 2개 연결한 거랑 이렇게 2개 연결한 게 절대 같은 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7개 중에 2개를 뽑으면 항상 각기 다른 직선들이 따다다닥 만들어지니까 7C2가 그대로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점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요 점이랑 요 점을 뽑았을 때 그어지는 직선하고 요 점이랑 요 점을 뽑았을 때 그어지는 직선이 구분이 되냐는 거야. 구분이 돼요? 요 빨갛게 표시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얘고요. 파랗게 표시한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얘잖아요. 같은 직선 아니에요, 그지? 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이 얘가 이 기본형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7개 중에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봐봐. 여기 위에 직선에 있는 4개 중에 요렇게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항상 만들어지는 직선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늘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요 개수를 일단 빼주세요.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3점 중에 2점을 뽑는 것도 역시 계속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M이라는 직선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것도 빼주세요. 그리고 명지야, 이 상태에서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잘 생각해봐. 4C2를 지금 다 뺐죠? 4C2를 통째로 다 빼버리면 L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L이라는 직선은 이 4점 중에 2점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이잖아. 근데 4C2를 다 빼버렸잖아요. 다 빼버리면 이 4점 중에 2점이 선택되는 경우를 아예 다 지워버린 거잖아. 그렇게 되면 L이라는 직선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개는 더 해줘야 됩니다. 이 L이라는 직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의 직선 추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M도 그렇죠. 3C2를 통째로 다 뺐다는 건 M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다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끝에다가 하나는 더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제 정석이에요. 정석. 요렇게 직선상에 놓여있는 요런 문제를 푸는 정석인데 일단 계산해서 답을 찾으면 얘는 7, 6, 5에 얼마지? 70인가? 아니다. 7C2가 얼마죠? 21인가? 21에서 4C2면 얼마죠? 6을 빼는 거고 3C이면 3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14죠. 14. 그치? 14인데 자, 14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우리는 지금 얘네들 중에 점을 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다 찾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을 2개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요렇게 4개의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하고 요렇게 3개의 점 중에 한 점을 선택해서 걔네 둘을 연결하면 어때요? 걔네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4점 중에 하나 고르고 밑에 있는 3점 중에 하나 고르면 항상 서로 다른 직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L과 M이라는 애들은 따로 좀 특별한 경우니까 따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요 4점 중에 한 점 고른 거랑 요 3점 중에 한 점 고른 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2 플러스 12에서 똑같이 1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바꾸거나 뭐 문제에서 제시된 도형을 바꾸거나 해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뒷장을 먼저 풀어볼게. 뒤에 60페이지로 가서 61페이지로 가서 61페이지에 14번, 15번 한번 볼게요. 14번, 15번. 자, 14번을 먼저 봅시다. 이 14번 문제도 결국 도형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혹시 아이디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식을 딱 얘기해주면 완벽할 것 같아. 얘는 뭐 곱하기 뭐 하면 되는데 4 곱하기 6이요? 땡. 4C 곱하기 6C. 그렇죠. 자, 왜? 우리는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은데 재현아 똑바로 앉으세요.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은데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도형이야, 재현아?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도형이야? 위에 변과 아래 변이 평행하고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평행한, 그지? 그러니까 평행한 두 쌍의 직선이 만들어졌을 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지, 재현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평행선들 있잖아. 이 6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줄까? 평행사변형을 하나 내가 특정하고 싶어. 그럼 이 6개의 평행선 중에 몇 개를 골라줄까? 2개를 골라. 이 6개의 평행선 중에 2개를 골라. 자, 예를 들어 요 평행선과 요 평행선과 요 평행선을 선택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재현아, 요쪽에도 평행선이 몇 쌍 있어? 몇 개 있어? 여기 4개 있잖아. 이 넷 중에서도 역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 자, 가령 내가 요 평행선과 요 평행선을 골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나가는 평행선 한 세트와 요렇게 지나가는 평행선 한 세트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뭐야 지금? 재현아, 이게 무슨 도형이야?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6개 중에 2개 선택해주고 여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면 그것들이 만나서 항상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들어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6C2와 4C2를 어떻게 하면 그냥 답이야? 곱하면 답이에요. 요 6개 중에 2개 선택해주고 동시에 여기 4개 중에 2개 선택해주면 그것들이 만나서 항상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6C2 곱하기 4C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C2가 얼마니, 재현아? 9 아닌데? 6C2 15 4C2는 답은 네, 요렇게 푸는 것이 14번 문제거든요. 그럼 이 14번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 놓은 게 15번이에요. 자, 1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15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 얘도 처음 출발은 14번과 비슷하게 5C2 해주시고 4C2 해가지고 60개가 먼저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 60개가 지금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의 총 개수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총 개수. 근데 우리는 이 직사각형 중에 무엇들은 제외시킬 거야? 정사각형들은 제외시킬 거예요. 정사각형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정사각형은요. 자, 사이즈별로 나눠서 숫자 세시면 돼요. 요 사이즈의 정사각형이 몇 개 있니? 12개요. 12개요. 그죠? 요 사이즈가 12개 있습니다. 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요 사이즈 있지, 요 사이즈. 요 사이즈는 몇 개라고 봐야 돼? 6개요. 그죠? 요거 옆에 요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있고, 세 줄 있죠? 한 줄에 3개 있죠?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어요. 총 6개 있습니다. 요 사이즈가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즈는 몇 개 있어요? 요 사이즈. 요 사이즈는 2개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애가 12개, 초록색 같은 게 6개, 파란 애가 2개 해가지고 정사각형은 총 몇 개? 20개가 있습니다. 20개. 그래서 60개 중에서 20개 제외시키면 답은 40개, 3번이 되는 거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59페이지에 유형 6개 밑에 6-1번, 6-2번 요거 보는데 6-1번은 방금 한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그죠? 이것도 식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볼까? 누가 해볼까? 하윤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10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뽑자? 2점, 그쵸? 2점이니까 10개 중에 2개를 뽑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2개가 뽑히는 경우는 일단 빼주는 거죠. 뭘 빼줘야 돼 지금? 4C1을 빼주시고, 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2개가 뽑히는 경우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 빼주자? 6C. 자, 이렇게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요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을 하나씩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위에 있던 유형 6과 완전 같은 패턴, 숫자만 바꿔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럼 답 얼마 나오니 얘들아? 계산한 사람 26. 네, 맞습니다. 26 나오고요. 26. 자, 6-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6-2번 이것도 조합으로 한번 식을 세워본다면 6-2번의 대각선, 물론 뭐 대각선의 개수차는 공식도 있지만 조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처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까? 그지? 8개의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8개의 점 중에 어떤 2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게 대각선인 거니까 이 문제도 일단 시작은 8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요로 시작을 해야지. 8C2로. 그지? 자,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이 8C2가 전부 다 대각선의 개수라고 볼 수 있나? 아니지, 그치? 왜 8C2는 대각선의 개수랑 차이가 있죠? 이 8C2에는 어떤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 요 점과 요 점을 뽑은 그런 경우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요 점과 요 점을 뽑으면은 이런 선분이 만들어지잖아. 이건 대각선이 아니죠. 그냥 이 팔각형의 한 변이죠. 그쵸? 그럼 요런 애들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애들이 몇 개 있겠어요? 그치? 팔각형이니까 8개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8개만 빼주시면 됩니다. 답이 뭘까 그러면? 3번 20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60, 61에서 몇 문제만 더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61쪽까지 다 풀고 갈 거예요. 61쪽까지. 그렇죠? 63까지 다 풀고 갈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61까지 풀고 가고 62, 63은 여러분이 풀어보는 걸로 풀어보고 내일 60, 63은 검사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63까지 그래도 끝을 내야지 깔끔하게. 자, 나는 뭐 내일 책 가져오기 싫다 그러면 오늘 다 하고 가셔도 돼요. 63까지. 자, 60페이지에 6번 볼게요. 6번. 자, 6번. 지인이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취미생활을 한대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자, 일주일 중에 2일은 십자수를 하고요. 일주일 중에 4일은 부가트를 한대요. 그리고 남는 하루에는 수영과 테니스 중에서 하나를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를 쓱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순열이든 조합이든 떠올라야 돼. 일단 처음에 십자수 하는 날을 정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십자수 하는 날을 2번 정하고 싶어. 뭐라고 해야 돼? 7시2죠. 7시2. 뭐 월수 이렇게 정하면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월수든 수월이든 그 이틀 동안은 십자수를 하는 거니까 7개의 요일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이제 십자수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4일은 부가트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미 십자수 하기로 정한 날은 부가트를 할 수 없잖아. 그치? 원래 일주일은 7일이지만 이미 7일 중에서 이틀은 십자수 하기로 정했잖아. 그럼 남은 요일은 몇 개예요? 5개. 5개 중에서 북아트를 하는 날을 며칠을 뽑자? 재현아 며칠을 뽑자? 4일을 뽑자. 그래서 두 번째로 써야 될 것은 5C4입니다. 5C4. 자,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월수는 십자수하고 그 다음에 뭐 화, 목, 금, 토 이렇게 4번은 부가트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하루가 비죠. 마지막 남은 하루는 언제야? 일요일이 비었잖아. 그치? 일요일 날은 수영이나 테니스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어. 그쵸? 그러면 그 고르는 가지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마지막 일요일 날의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7C2 그 다음에 5C4 그리고 곱하기 2 요것들을 싹 다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 얼마일까 그러면? 210이 되겠죠? 210.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다. 문제를 읽고서 상황에 맞게 순열과 조합으로 식을 세워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6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11번. 자, 1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11번. 풀어보세요. 11번. 답은 4번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6C2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6C2. 왜 6C2 하면 끝일까요? 여자가 2명 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2조를 만들 거잖아. 2조를 이렇게 만들 건데 여자 2명은 한 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자 2명이 들어가 있는 조가 있겠죠. 여자 2명이 들어가 있는 조가 있겠고 여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조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해줘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여자 2명이 들어가 있는 조에 들어갈 남자가 누군가만 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6명의 남자 중에 2명 뽑아가지고 2명 여기다 넣어주면 나머지 4명이 자동으로 다른 한 조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줘야 될 건 딱 그것밖에 없어. 남자 6명 중에서 여자애들이랑 같은 조에 들어갈 애가 누구야? 이것만 정해주면 그냥 나머지는 다 자동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명의 남자 중에 여기에 들어갈 2명만 정해주면 끝이에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1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은 주여기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뽑자 주여가. 뽑는 과정은 어떻게 써야 될까?4 4C3에서 군인 3명 뽑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C2 해서 경찰 2명 뽑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군인 1, 군인 2, 군인 3 이렇게 군인 3명이 있고요. 경찰 1, 경찰 2 이렇게 경찰 2명이 있고 총 5명이 딱 내 앞에 서 있어. 그럼 우리는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만약에 아무 조건도 없다면 그냥 곱하기 5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 경찰 2명을 양 끝에 세워라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조건은 경찰 2명을 양 끝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일단 애초부터 이 5개의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가운데 세 자리는 누구 자리? 군인 자리, 그치? 군인 자리. 그 다음에 양끝 두 자리가 누구 자리? 경찰 자리, 맞죠? 경찰을 양끝에 세우라 그랬으니까 경찰 양끝은 이 초록색 밑줄근 두 자리에 배치해주면 돼요. 그럼 경찰을 배치하는 게 몇 가지겠어? 경찰 1, 경찰 2로 배치할 거냐? 아니면 경찰 2, 경찰 1로 배치할 거냐? 두 가지죠. 그래서 경찰을 배치하는 방법은 2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군인을 배치하는 거. 주어가 군인을 배치하는 방법은 뭐라고 쓸 수 있다?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맞니? 자,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12번 답이 나올 겁니다. 답 뭘까요? 144 그렇죠? 14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마지막 13번. 자,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만 풀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요즘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는 함수를 만들긴 만드는데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이 조건 없이 이 조건 말고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1대1 함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1대1 함수가 몇 가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1대1 함수를 고르세요. 몇 개인지 세워보세요. 그러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생각하기 나름.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 일단 제일 처음에 1이라는 애가 이 5개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를 날리겠죠. 1이 화살표를 날릴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죠. 얘가 제일 처음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 1한테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그런데 1이 만약에 이제 얘한테 쐈어. 재현아 똑바로 한번 보자. 2는 그러면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얘가 쏜 애한테는 못 쏘잖아. 1대1 함수니까. 그러면은 2가 쏠 수 있는 애들은 하나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와 같아요 지금? 마치 2, 4, 6, 8, 10 5개의 숫자 중에 4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니? 2, 4, 6, 8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예를 들면 6, 8, 10, 2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은 1이 6한테 쏘고 2가 8한테 쏘고 3이 10한테 쏘고 4가 2한테 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대1 함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배웠던 순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2가 아니라 4 이렇게. 이쪽에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얘가 쏘는 화살표를 맞을 애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4개 정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1대1 함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순열로 푸시면 됩니다. 순열로. 요 5개 중에 4개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런 조건이 있죠.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큽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질문인데 자 그럼 이런 식이에요. 이제 좀 전에 1대1 함수를 만들 때는 2, 4, 6, 8 뭐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내가 뽑아가지고 순서도 내가 다 정해줘야 돼. 왜냐면 어떤 애가 1이 누구한테 쏠 거고 2가 누구한테 쏠 건지 이게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를 뽑아서 내가 순서도 다 정해줘야만 이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조건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조건이 있으면 이 y들 중에서 치역만 정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 2, 4, 6, 8, 10 중에서 요렇게 4개를 치역으로 정했어. 그러면 1은 누구한테 화살표를 쏠 수밖에 없니? 요 조건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애와 큰 애는 화살표를 쏘는 것도 작은 애는 작은 애한테 쏘고 큰 애는 큰 애한테 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교차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교차돼 버리면 이 조건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 작은 애는 작은 한테 쏘고 큰 애는 큰 애한테 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 공역이 치역이 이렇게 4개로 결정됐다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1한테 화살표를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애가 얘한테 맞아야 되고 얘한테 맞아야 되고 얘한테 맞아야 된다. 이게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생각해봐. 아까 1대1 함수 구할 때랑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할 때는 뭐가 달라졌을까? 아까는 내가 일일이 순서를 정해줘야 됐죠? 지금은 어때요? 나는 5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그죠? 누가 누구랑 연결될까? 이거는 이 조건에 의해서 자동 결정이고 나는 5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순서 필요 없이 뽑아주기만 하면 그러면 누가 누구랑 연결되는지는 이미 결정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OC4로 접근해서 푸시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뭘까? OC4는 5잖아. 그치? 이런 문제. 나중에 여러분은 확률과 통계에 가게 되면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배운 범위에서는 1대1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붙어있는 함수 이렇게 2가지만 몇 가지 함수가 나오는지 계산이 가능하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61조까지 이 교재 61조까지 풀어서 채점해서 도장 받고 가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셔도 돼요. 60페이지 2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n 플러스 2c 3이니까 앉아주세요. 앉아있다 좀 이따 나오자.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자 n 플러스 2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 곱해야 되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리고 n 이렇게 되죠. 이게 좌변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2 곱하기 nc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n-1이고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차근차근 쓰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n 플러스 1c n-1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일단 한번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n 플러스 1c 얼마라고? 요 놈에서 요 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잖아. 빼면 얼마 남아? 2 남죠? 그래서 n 플러스 1c 2랑 같은 겁니다. 요 세 번째 거는. 그래서 n 플러스 1c 2를 여기다 쓰시면은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n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변 우변에 겹치는 거 지울게요. 똑같은 거 n 한 번씩 지워주고 분모에서는 2, 1을 지울 수 있죠. 2, 1 자,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아직 3이 남아있어요. 분모에 3이 남아있으니까 양변에 곱하기 3 한다고 생각할게요. 양변에 곱하기 3. 그러면 좌변은 요 분자만 남을 테니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겠고 우변은 이제 3이 곱해져서 얘가 6이 된 상태거든요. 6이 분배되니까 6n-6이고요. 자, 얘네들한테도 다 3이 곱해질 테니까 플러스 3n 플러스 3이죠. 자, 그럼 또 좌변 우변에서 3n 3n 날릴게요. 3n 3n 지워주고 남은 거 좌변으로 다 몰아. 그럼 n제곱 마이너스 6n 그리고 플러스 5는 0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인수분해 하면은 1, 5의 마이너스에서 n 값이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 중에 좀 부적절한 애가 있죠. 1이 부적절해. 1이. 왜 1이 부적절하냐면 여기 중간에 NC2가 있거든. NC2. 그러면 n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1C2가 되잖아. 1C2라는 게 말이 될까요? 한 개 중에 2개 뽑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1은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가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